오늘 가져온 기업은 원전의 정비, 원전의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그리고 방사성 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팀코리아가 SMR 관련된 수급세가 이어지게 됐을 때 수급세가 옮겨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대박주로 수급세가 옮겨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중동 리스크가 좀 격화가 되면서 이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개별적인 이슈 위주로 좀 반응을 할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드린 섹터 중에 하나인 원전 섹터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원전 안에서도 어느 분야가 좀 더 집중을 받을 것인가. 자,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은 SMR 관련된 정부 지원이 확정되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오늘의 대박주는요, 이 SMR 중에서도 40조 가량의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원전 SMR 새로운 대장주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직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상승 초입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떤 종목인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영상 중반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공부방 그리고 오늘 대박주 챙겨가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부 지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원전에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일단 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예정대로 하반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를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미 유치전은 돌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공식화를 시켜줬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SMR이 이제는 부지 선정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부지 선정에 이어서 결국적으로는 말 그대로 부지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기존에는 대형 원전만 있었던 우리나라의 법안이었는데 SMR을 그러면은 한번 좀 밀어주자라는 내용이 새롭게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SMR이 지금 어떤 단계길래 지금 지원을 해주네 만에 하고 있느냐,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SMR의 특성상 대형 원전은 이렇게 해수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고 이 토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열을 식혀줄 만한 우리가 용수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수를 원활하게 조달해 줄 수 있는 이 해안가 위주로 부지 선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SMR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ISMR을 예시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SM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용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냉각수 정도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냉각수는 어쨌든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온도를 상당히 낮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해수처럼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SMR은 애시당초 해안가에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명확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 원전과 SMR 특별법에 대한 지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대형 원전 해수에 그리고 해안가 지역 사람들만 어떻게 본다면 깊이 되는 시설을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해안가 지방을 위한 지원법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SMR 이제는 이렇게 해안가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태국도 있었고 베트남도 있었고 이렇게 해안가가 인접해지지 않은 국가 지역도 SMR을 건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한 좀 특별법이 새롭게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협력 파트너를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SMR을 협력해줄 부지 국가를 지금 실제로 먼저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MOU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다든지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2028년까지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29년부터는 본격적인 건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트너를 구축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은 많이 올라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말이 2028년이지 기술 속도에 따라서 땡겨지거나 뭐 늘려지거나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결국적으로는 대형 원전과 SMR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SMR이 좋다, 뭐 친환경적이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핵폐기물이 20, 30배 더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친환경적인데 어떻게 핵폐기물이 더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면적당 폐기물은 SMR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적은 대신에 총량으로 따진다면 더 많은 핵폐기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SMR을 활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의 원자력 발전 그리고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20, 30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발생량이 5.5배 정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그냥 정말 이제 묻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묻는 것조차 허용이 되지가 않는 것이 부지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핵폐기물 관련해서.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게 대형 원전을 해체를 하고 SMR을 짓던지 아니면 아예 대형 원전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폐기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선행을 해서 먼저 정해놓고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실제로 지금 대형 원전도 핵연료를 핵폐기물을 요거를 소화를 하지 못해서 포화 시점이 2030년으로 지금 당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빛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뒤면은 포화가 될 예정이고요. 한울, 고리 요 정도.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뭐 신월성, 세울, 월성 요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한빛, 한울, 고리 원전의 핵폐기물도 처리가 안 되는데 이거 SMR 지으면 핵폐기물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거부터 처리하고 SMR을 밀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처럼 이렇게 땅덩이가 넓은 나라라면 괜찮겠죠.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라면 광야가 많은 지역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해당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준위 덜 위험하고 고준위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세라믹과 우라늄을 결합시켜서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SMR로 가게 됐을 때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5.5배나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부터 앞으로의 핵심은 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관련된 부분이 좀 대두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법안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통과가 되고 있어요. SMR 지원,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 계속 지어라. 그러려면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특별법이 하나가 또 본회의 통과를 했고 이제는 통과가 될 본회의 통과를 했고 제정이 될 예정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러한 순차적으로 이제 방사성 폐기물을 하나 둘씩 일단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디서 처리할 건지 어느 기업이 담당하게 될 건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앞으로 좀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과 밀접하게 사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 요 두 회장이 사실 가장 AI 산업에 있어서 가장 또 선두하고 있는 기업의 총수기 때문에 요 밀접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게 뉴스로 많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최태원 회장이 말했었던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산업을 하고 싶은데 전기가 부족하다. 자, 그리고 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전선이 문제다. 결국은 전선을 발전소에서 AI 센터까지 끌어오려면 이거는 너무나도 힘들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당 발전소를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원전은 쉽지가 않죠. 그러면 SMR을 붙여주게 될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결국적으로 SMR 확보가 안 되면 AI 시대에 뒤처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원자력을 조금 더 가미를 하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해지게 되니까 다시 한번 이 SMR 쪽에
정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SMR 정부가 지원해준다 그러지. SMR 새롭게 법안 만들어지고 있지. 그러면 대형 원전이 아니라 체코 수주는 뭐 일단은 일단락됐고 다음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SMR 쪽의 흐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기술, 한전기술,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 SMR 방사능 처리 관련된 문제가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ISMR 경수로 기반의 SMR 모델 요걸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안을 만들어서 방사능 폐기시설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수출할 때도 패키지로 끼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보다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팀 코리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 자, SMR 관련주로서 ISMR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대장주에 등극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 그럼 이 수급세가 어디로 갈 것이냐? 얘는 계속 갈 수 있는데 얘가 가주면 그 다음에 따라와주는 후속주는 누구냐? 야, 갑자기 SMR에서 뭐 딴 데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SMR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SMR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숙제 핵 폐기물 관련 대장주가 어딘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법은요.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 용량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부지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의 방사성 폐기물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존 원전의 재정비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원전 안전 핵심 부품 Q등급 품목 제거가 0이다라고 충격적인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진짜로 없어서일까? 라기보다는 재정비가 쉽지가 않아요. 대형 원전 안에 그대로 핵 폐기물이 남아있으면 이게 재정비 사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 폐기물 하나를 처리함으로써 약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 원전 그리고 SMR 관련된 키워드는 이제 핵 폐기물 그리고 원전 정비 쪽으로 좀 수급세가 옮겨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결국은 팀 코리아 SMR 수출 그리고 원전 수출을 함에 있어서 건설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보다는 오늘 가져온 기업은 원전의 정비 원전의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그리고 방사성 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팀 코리아가 SMR 관련된 수급세가 이어지게 됐을 때 수급세가 옮겨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대박주로 수급세가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상승 초입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이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한전 KPS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원전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출 이후에 유지 보수를 하는, 우리가 방산으로 따진다면 이제 MRO의 강점을 보였었던 뭐 현대로템 K2 전차 수출권, K9 전차, K9 자주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MRO,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의 강점 중에 하나였었던 게 바로 유지 보수거든요.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유지 보수를 해주는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산 스코다 파워 체코 쪽의 법인이 이제 두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 또한 이 체코 쪽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수출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성상 유지보수 사업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원전 유지보수 사업 쪽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팀코리아 한수원에서 이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 KPS가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SMR 핵 처리 시설, 그리고 SMR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을 해체하고 새로 짓거나 아니면 핵 저장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사능 수치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전 KPS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앞으로 이제 국내 SMR 관련된 법안이 하나하나씩 통과가 되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 바로 한전 KPS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체코 쪽 신규 원전 정비 그리고 유지 보수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루마니아 쪽에도 2.8조 계약을 따내면서 추가적인 유지 보수 계약도 한전 KPS가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MOU 그리고 원전 수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유지 보수 부분이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자, 더 나아가서 한수원은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인프라 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 KPS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전 폐기물 관련주 중에 하나예요. 뭐 오르비텍도 있고 뭐 최근 떠오르고 있는 G2 파워도 있고 합니다만은 결국적으로는 팀코리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전 KP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장주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됐을 때 가장 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고르다 보니 오늘 한전 KPS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장 규모도 우리가 만만하게 볼 규모가 절대 아닙니다. 2032년까지 423억 달러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5조에서 50조 정도가 되는 규모입니다. 50조 정도 되는 규모를 앞으로 잡아가게 될 오늘의 대박주 한전 KPS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전 KPS의 일봉 차트입니다. 뭐야? 상승 초입이라면서 왜 이렇게 고점인 종목을 가져왔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다른 원전 관련 기업들 치고는 그렇게 많은 상승이 나온 기업은 아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좀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5,000원 주가였었던 종목이 지금 6만원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4배, 3.5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이죠. 5만원에서 지금 10만원이 넘었습니다. 2배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넉넉하게 잡아도 이제 37,500원에 35,000원 정도인데 상승폭이 한 60% 정도가 되는 현재 구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상승의 초입 구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전 KPS가 굉장히 기나긴 박스권을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10년 그쵸? 딱 10년이죠. 2016년이니까. 요때부터 내려왔었던 요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를 해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매물대가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던 매물대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넘었던 적은 꽤 많아요. 어쨌든 몇 년에 한 번씩은 넘어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넘었을 때 저항을 맞고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금요일에 나온 캔들을 좀 보게 되면요. 상승 이후에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 박스권을 장기간 만든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장기간 만든 박스권을 돌파할 때 얼마나 오래 만들었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매집했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은 달라집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었던 현재 물량이고 거래대금 또한 굉장히 많이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죠. 자, 그러면서 이 물량을 한 번에 다 쓸어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상승폭 사실 요때의 매물대 그리고 요때 사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 자, 비슷한 차트가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BHI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BHI가 장기간 요렇게 박스권을 요 라인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 라인을 뚫어주니까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옵니다. 이 만원 초반대를 요렇게 요 라인을 넘어주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43,500원입니다. 4배 갔거든요. 3.5배 정도 갔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장단점이 명확해요. 장점은 뭐냐?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쉽게 떨어진다는 그 구간이 아직은 거의 뭐 요거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방으로 굉장히 조금 열려져 있고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가 형성이 됐고 이제 앞으로 SMR 그리고 핵폐기물 더 나아가서 유지보수 사업 관련된 부분이 하나둘씩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한전 KPS는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사실상 신고가를 향해서 쭉쭉쭉 갱신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과거의 흐름에서 그래도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목표가를 좀 찾아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한 7만 원 정도가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라인 정도가 되겠네요. 요 라인입니다. 최종 목표가는 10만 원 직전인 한 9만 5천 원 정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저항을 맞았었던 라인들 요게 이제 저항 라인으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어 줬었던 요 라인 정도가 1차 목표가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하방으로는 4만 한 9천 원 정도 하방으로 한 3%에서 4% 정도 열려져 있고요.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전 KPS 시가총액이 꽤나 무겁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20-30%씩 올라간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야금야금 상승세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전 KPS는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 공부방 들어오셔서 코멘트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방에서 코멘트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특이사항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거나 내지는 뭐 지지 라인에 도달을 하거나 자, 요럴 때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런 방을 사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바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뭐 굳이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를 계속해서 좀 구상을 많이 해왔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현금을 드릴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경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는 제가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는 이렇게 공부방 참여하시라라고 해드리는 거 사실 이거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저도 보고 있는 종목들 그냥 글로써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저도 어려울 게 없고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챙겨 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624에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정보 유출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경품 발송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자문사를 다닐 때는 이런 개인 연락처를 활용하지 않았었어요. 1668에 뭐 요런 거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퇴사를 하고 회사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연락처로 좀 받고 있다라는 거 제 영상 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또 회사를 여러 군데 좀 컨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댓글창에 요 방 바로 들어오는 링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클릭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7624-5432번으로 남겨주시는 분들은 공부방도 링크도 링크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특별 혜택을 또 한 가지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한 앞으로 제휴사와 함께하는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깜짝 퀴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퀴즈 내용은 요겁니다. 다음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박프로 구독자라면 모두들 아셔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기 나가겠습니다. 1번 중국, 2번 우즈베키스탄, 3번 콜롬비아입니다. 문제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뭐 1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1번, 2번이다 생각하면 2번 이런 식으로 010-7624-5432번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품 전송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다른 곳에 뭐 유출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요. 자, 그럼 경품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제 궤도에 오르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일 텐데 이러한 와중에 어떠한 종목이 좀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향후 높은 확률로 내지는 높은 급등 예상폭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제 몸이 하나인지라 제가 그동안 제도권 회사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놨던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박프로 제휴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나가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 35%, 세아베스틸 고가 기준 35%,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도 30%, 셀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35%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010-7624-5432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고 더 좋은 소식 들고 오는 박프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